네, 이곳은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동일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정동은 중랑천과 이 동일로 사이에 위치한 제 왼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예, 이렇게 보셨을 때 가만히 지형을 살펴보시면 앞으로 이곳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을 때 모아타운의 단점인 층고들이 대부분 어떤 층이 30층 이상 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도심 지역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곳은 한허 벌판처럼 복판에 있기 때문에 35층 이상 가장 높은 층으로 모아타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형의 조건을 모두 갖췄고요.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동일로를 쭉 따라 저희 편으로 맞은편으로 멀리 강남이 보입니다. 저 끝에 청담인데요. 영동대로 건너편 청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바로 도로가 이 동일로입니다. 그리고 동일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해서 상업특화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오는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지요. 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군자교를 중랑천을 건너는 군자교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화양동, 자양동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영동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지금 거의 송정동의 위치가 보이실 텐데요. 이곳의 사업성 또한 이렇게 층이 35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층고 제한이 없는 모든 주변 시설이 개방감이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전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조합원이 280명인데 이곳의 세대수는 900세대가 넘는 모아타운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의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변 시설이 층고 제한 갖추지 않는 개방감 있는 지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번 저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송정동 어떤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그 송정동에서도 유명한 중랑천을 끼고 있는 벚꽃길입니다. 하늘을 가리워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벚꽃터널,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지금 송정동은 뜨겁습니다. 그 전에도 장미축제와 그리고 이렇게 벚꽃축제로 유명한 동네 중에 하나인데요. 더 뜨거운 건 8월 28일 날 바로 모아타운 선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지역들이 모아타운 선정이 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동의를 걷고 하지만 신청을 해놓은 곳들은 많습니다만 선정이 된 곳은 딱 3곳뿐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송정동인데요. 인근의 송정동의 위치에서의 어떤 개발 호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개발 호재와 같이 맞물려 간다는 것. 지금 시원하게 흐르고 있는 이 강이 바로 중랑천인데요. 비가 오면 항상 침수 지역으로 유명했던 곳이 또 이 송정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랑천 일대가 굉장히 그랬는데요. 그 제 건너편으로 중랑천 건너편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장안동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성동구 송정동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살짝 보이실지 모르지만 거대한 빗물 펌프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습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빗물 펌프장이 한 8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곳이 더 이상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지하로 모두 들어가고요. 이쪽이 80만 평의 대규모 공원으로 변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도박물관은 완공이 돼서 또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40년, 장안평 하면 아시겠지만 저 건너편에 40년이 넘은 자동차 중고 매매 시장이 있습니다. 자동차 중고 매매 시장도 다시 개발 계획이 이미 잡혀 있고요. 이미 많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모든 마스터 플랜이 들어가는 자동차 박물관, 자동차 스튜디오 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 저 복합타운에 대한 개발이 건너편에 잡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동일로입니다. 동일로 하시면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청담에서 영동대로를 따라서 북단으로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이 동일로 편에 있는 유명한 또 이슈가 됐던 모아타운 선배님이 계십니다. 바로 자양4동이고요. 이 자양4동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돼 굉장히 인기가 많았으나 좀 무산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지요. 그리고 이 동일로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도 잡혀 있는 거 아십니까? 동일로는 지금 바로 이 중랑천과 그리고 동일로 사이에 끼어 있는 동네가 바로 송정동인데요. 제 왼쪽으로는 중랑천. 이곳도 어떤 개발이 잡혀 있죠?
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원능 IC부터 삼성, 강남의 삼성 IC까지 해서 다 이 중량의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미 서부는 지하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상층부가 굉장히 쾌적한 공원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미 저는 보아왔는데, 동부간선도로 또한 모두 지하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능 IC에서 삼성 IC까지는 한 20분 정도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되는데요. 이 상층부가 바로 공원으로 변모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량물재생센터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동부간선도로가 모두 지하로 들어갔을 때, 이 공원의 녹지의 규모는 여의도의 10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 벚꽃길과 그리고 장미 축제도 유명한 이곳인데요. 이곳의 이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까지 나는 그런 정치의 동네이기는 하지만, 이곳이 바로 이제는 아파트로 변모할, 새 아파트로 변모할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강 쪽으로 남단에 그 유명한 성수동 1주구부터 4주구까지 해서 개발이 이미 전략 정지지구로 오랫동안 되어져 오고 있는 곳이죠. 특히나 층고 제한을 없애서 압구정이 70층까지 올라가는 층고 제한을 놓았다, 층고를 더 완화했다고 하면은 지금 성수 전략 정비 지구는 80층까지 올라가는 초고층의 또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나요?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저곳이 바로 그 유명한 성동구 안에서도 서울 수배 인근에 위치한 바로 갤러리아 포레와 그리고 아크로 포레스트 사이가 보이실 거예요. 또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유명한 또 아파트 단지 주상복합이기도 하죠. 이곳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지금 제 앞으로 형성된 곳이 바로 송정동이고, 이곳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5년 내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될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와봤습니다. 이 송정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그렇다면 계속 재개발로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까. 모아타운이 2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좀 더 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지역인지 선정 분석 들어갈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보이시나요? 송정동은 이번에 8월 28일 날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모아타운은 한 68개 정도 곳이 됐다고 하면 이 세 곳이 포함이 되면서 지금 71개, 71개 정도 되는 이 모아타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다 굉장히 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면서 어떻게 또 좌초가 될지에 대한 부분, 인근 최초의 사례로 무산이 되는 좀 상황이 생겼죠. 우리가 그렇게 말도 탈도 많았고 인기도 많았던 자양 4동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미 반대표 30%를 받았다는 건 동의율 80%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인데요. 인근 걱정을 했었던,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양코치 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그 번창한 상업지역이 그렇게 포진되어 있다 보니 사실 반대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곳이기도 한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좀 상업지역들 인근의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표를 던지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자양 4동에 무산된 이런 결과물, 그리고 자양 2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신청이나 이런 것도 지지부진한 상황,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다시 선정이 돼서 그럼 잘 갈 수 있는 곳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져 있을까, 선정에 대한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점수나 아니면은 저의 요소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아마 이제는 서울시에서도 선정할 때 그렇게 무산될 수 있는 존치돼야 되는 그런 저의 요소들이 있는 곳은 아무리 동의율 높게 신청을 하고 호응도가 좋고 노후도가 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역이 같이 접해 있다고 하거나 끼어 있다고 하면은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굉장히 높은 점수로 선정이 된 곳입니다. 보통은 70점 정도 수준까지만 돼도 선정이 될 수 있는 점수의 기준치인데요. 이 70점이라는 점수는 주변의 어떤 열악한 노후도나 이런 여건들, 침수, 굉장히 침수 관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점수가 있는데, 무려 송정동은 95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점수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시면 지금 제 양측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그 지하, 반지하의 형태를 띠고 있고 전혀 주차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정동의 특징은 이렇게 마을로 들어오게 되면 마을 어귀쯤에 입구쯤에 공동 주차장이 있습니다. 세대마다 절대 주차를 할 수 없고, 그리고 길 앞에도 보통 많이들 하죠. 우리가 재개발지 가면 그래도 길 옆에다가 차들을 세워놓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차를 세워놓으면 절대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 공동 주차장. 근데 공동 주차장이 이 많은 세대를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일부이기 때문에 너무 생활하기 열악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반지하들이 다 모든 세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도 우리가 연화조에 20년 정도의 수명만 돼도 되는 이런 연안에서 그 이상 훨씬 넘는 연안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단독이나 주택들이 있을 때 또 봐야 되는 것들이, 단독주택이 너무 크면 안 되죠. 50평 이상 됐을 때에는 사실은 어떤 재개발에 있어서는 반대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작은, 한 30평 정도 전후로 되는 작은 그런 단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개발할 때 좋은 그런 많은 세대는 조합원은 포함하지 않지만 앞으로 용적률 나오는 것들이라든가 동의율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 통로들, 지금 대부분의 필지가 이렇게 나란히 작은 통로들로 똑같이 빨간 벽돌로 해서 이렇게 이어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동의율 부분과 함께 또 하나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동의율이 얼마나 나와 있는 현재의 상황, 보통 30%만 동의를 하게 되면 모아타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현재 30%는 이미 훌쩍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송정동이 그 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어서 동의율을 이미 확보한 곳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곳은 1구역에서 3구역까지 지금 3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미 1구역은 위치를 봤을 때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성수 2가와 자양 4동 하단에서 바로 위에 위치한 곳이 바로 1구역이고요. 이곳은 한 34% 정도의 동의율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수도 지금 현재 제가 한번 살짝 보면 75명 정도 되고요. 중간에 우리가 그 2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구역은 뭐 한 조합원이 11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의율을 봤을 때는 한 57% 정도 받은 상태이고요. 꽤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60%, 70% 넘어선 상태니까 80%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북단에 있는 것이 지금 3구역인데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안에 조합원은 한 90명 정도 되고요. 동의율을 가장 높게 받은 게 특징입니다. 한 63% 정도 받았는데요. 이 지역들은 동의율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 상태예요. 신청을 해서 30%만 받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신청해놓고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80%를 동의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크게 뭐 긴 기간이 걸리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아타운 5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속도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무서운 것이 존치 지역이 될 수 있는 어떤 반대파의 비대위가 생길 수 있는 어떤 큰 종교시설이라든가 그리고 활성화된 상업시설들, 이런 것들이 특별히 발달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어떤 건물들이라든가 뭐 단독도 큰 50평 이상, 60평 이상 되는 대형 단독들이 있다고 할 때 그럴 때 보통 많은 어떤 반대나 비대위가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자금자금한 작은 과소필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악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죠. 주차장이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없을 수 있고, 건물과 건물이 틈 사이 없이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그런 곳인데요. 나름 정치는 있습니다. 정치는 있는데 사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아마 시나 이런 곳에서는 생활 자체에 있어서 요즘은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자차들을 세워놓을 곳조차도 골목 사이에들 많이 세워놓으시는데 그런 것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느끼지만,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재개발이나 이런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지 않았던
예, 그런 시절부터,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송정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곳은 개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그런 기대치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송정동 자체가 성동구에 위치해 있는 거 아시죠? 영동대로, 청담에서 바로 영동대로 건너자마자 성수 이가가 위치해 있고, 아시겠지만 부해축이 이동하는 성수 전략정비지구가 초입에 이미 형성이 되고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그 또 서쪽으로 갔을 때는 서울숲 가장 또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이런 또 초고층 아파트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 안에서 인근에서도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성동구 안에서 가장 인근에 있는 대장주 아파트는 이곳이 큰 대단지가 있지 못한 곳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대단지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아직은 241세대 정도가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수 아이파크입니다. 성수 아이파크의 현재 시세는 한 30평대가 한 14억 선에서 14억에서 15억 선을 이루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세대도 한 241세대 정도이니까 이렇다 할 만한 대단지 아파트가 없다라는 거 했을 때, 이곳에 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성수동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지구에 대해서는 가장 투자 금액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남동, 한남 3구역부터 뭐 5구역 일대의 어떤 투자 금액보다 더 높은 형성을 하는 곳이 이 바로 성수 전략정비지구인데요. 그래서 뭐 층고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풀리면서 굉장히 엄청난 스카이라인을 막 바꾸게 되는 것이 성수 전략정비지구인데, 바로 그 상단에 위치한 곳이 송정동입니다. 지금까지 그 또 이틀 전에 이슈가 되었던 곳이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송정동을 탐방을 했고요.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시원한 중랑천 앞에서, 그리고 벚꽃길 앞에서 조금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바닥에는 지금 벚꽃 대신에 그 가을을 알리는 낙엽들이 이리저리 날리는 것을 보면서 가을이 오고 있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8월에 마지막 이렇게 또 모아타운이 새로 선정이 돼서, 그리고 성동구 안에 또 위치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과는 뭐 안에 뭐 주택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악했고, 침수 피해 지역이 될 수 있을 관리 지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곧 개발이 돼야 된다는 시급함을 느꼈고요. 여러분들도 곧 가을이 앞서는 이 마당에 우리가 한 번쯤은 좀 한 해를 2023년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전히 2023년은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그리고 이 더위와 함께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위도 힘들었고 경기도 안 좋았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재개발 쪽은 뜨거운 핫 이슈였던 것 같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 좋은 지역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공부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보로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